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어퍼컷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정민 변호사님 모시고 또 최혜병 사건 점입 가경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또 논쟁이 불거지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 제보 공작이다 뭐 이런 어떤 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도 좀 짚어보고요. 이 사건 전반적으로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 몸통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 지휘했고요. 아마 2013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사 외압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그걸로 이제 민정이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군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거의 비슷한 건으로 사실상 상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외압을 폭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무지막지한 탄압이 가해졌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10년 전에 똑같은 일로 의로운 검사라는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반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자, 김 변호사님. 오늘 이제 하실 말씀이 또 오늘 또 많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그러니까 얘기도 있을 거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않냐. 부를 이유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자꾸 생기네요. 그러게요. 우선 어제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른바 제보 공작이다 이래서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루트를 통해서 이 정권의 실력자한테 로비를 했다. 이제 이런 의혹이 계속돼 왔었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이른바 골프 해병 그 출신들이 모인 골프 카톡방 그것이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5명이 그 카톡방 멤버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에 있는 변호사다. 자,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와서 여러 언론에서 이제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 김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총평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저도 그 문제 제기를 보고 저도 이제 모 매체에 제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카톡을 보면 지금 공개된 카톡을 보면 그 임성근 사단장이 거기에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1사단장의 초대를 받고 골프 모임을 만드는 듯한 거기에 이제 이종호 씨와 그 또 한 분이 있고 또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있죠. 그래서 양쪽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이 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모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활동을 했던 분이 그 제보자 중에 하나니 이게 뭔가 의도를 가진 공작 정치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할 거다. 제가 그 당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 카톡을 만을 놓고 보면 중요한 건 이제 추가 물증이 뭐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작이라는 거에 대한 추가 정보도 제보가 있는 것인지 증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씨가 정말 각별한 사이라는 뭔가 추가 증거가 있는 건지 이 하나만 가지고는 양갈래길이 다 앞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어제 그날 이후로 또 좀 추가로 확보된 증거를 보면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예,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제안한 게 그거예요. 권성동 의원께서도 공작 정치를 얘기해 어떤 제보 공작을 얘기했을 때는 추가 정보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추가 정보를 들고 우리도 또 지금 추가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그 공개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처음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냐. 어차피 양쪽 방향 의혹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특검을 가지 않더라도 특검 규명을 안 하더라도
사람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증이 없을 때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제가 이제 추가로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바로는 뚜렷한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그게 이제 올 초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노비설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제가 제보받은 노비설의 핵심도 이종호 씨인지 또는 또 하나의 뭐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분을 통해서 용산에 줄을 댔고 네. 그래서 용산에서 심어놓은 검찰 라인이 전부 다 움직여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다. 이게 그때 이제 제가 제보 네. 받은 그 로비설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제가 직접 입증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루트를 제가 모르니까요. 그럼 우리 기록 속에 그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뭔가 흔적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기록을 좀 찬찬히 보다가 발견한 게 네. 정종범 부사령관의 그 10가지 메모에서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일사단장이 휴가를 여러 차례 지시한 정황. 이걸 발견하고 야 이건 일사단장을 염두에 넣은 로비 아니겠느냐. 특히 그 과정에는 이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특수통 검사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통화 기록에서 나타나는 바람에 좀 그게 그 사실인가? 이런 그런 의혹을 샀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추가로 확인된 통화 기록이 더 있어요. 네. 누구냐면 그 강의구 그 대통령이 부속실장 검찰 수사관으로 사실상 이제 특채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부속실장 있죠. 그분은 강의구 비서실장은 유재훈 법무관리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꽤 긴 통화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대에 또 그것도 7월 31일 날 대통령이 경로하기 전부터 이렇게 소통한 게 있거든요. 그러게요. 또 회의 이전부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제 확인한 게 뭐였냐면은 법률비서관이라고 부르는지 법무비서관이라고 부르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률비서관실. 지금 법률비서관이라고 부르는 주진우 의원이 됐죠. 주진우 법률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또 전화한 게 나와요. 네. 그분은 유재훈 법무관리관과 꽤 긴 통화를 했다고요.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결론 그 말이 다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냐. 어째서 검찰 라인들만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 이 로비설의 결론 부분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국민적인 의혹을 사게 됐고요. 명확한 수사가 없다면 설이 설을 낳는 그래서 괴담이 괴담을 낳고 끝나지 않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도 이렇게 된 마당엔 빨리 특검을 받아서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규명하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이 문제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외압이 수사 외압이 생겼느냐라는 것을 규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의혹들도 점검되고 잘못된 제보, 허위 제보가 있다면 그 부분도 책임을 묻게 되겠죠. 과거 이해람 중사 특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허위 제보가 하나 갔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허위 제보로 밝혀져서 그분이 구속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면 혹 제보가 의도된 허위 제보라면 그것도 점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특검을 하루 빨리 받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개입 부분까지 나오다가 이제 법률비서관실, 그다음에 부속실장, 뭐 그야말로 용산의 핵심 라인들, 핵심 부서들이 이른바 대통령의 수족과 같은 그런 특히나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이런 부서들이 총동원됐어요. 네. 그야말로 뭐 총동원돼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기가 10년 전에 했던 그런 일인데 사실상 이걸 이제 항명으로 몰아서 어떻게든지 처벌하려고 지금 뭐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는데, 자, 그 얘기는 이제 통화 기록 또 새로 나온 부분에 요거 의미는 조금 이따가 이제 저희가 화면에 좀 또 기록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선 그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됐던 부분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자, 그래서 제보 공작이라면 우선 첫째는 지금 자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변호사가 시 변호사가 김규현 변호사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해야 되고 자, 또 하나는 역시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뭐 설사 김규현 변호사라고 쳐도 그것이 그러면 앞뒤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이게 공작이 되려면 자, 김규현 변호사가 이 박정원 변호인단에 합류한 게 언제죠? 올 5월이죠. 자, 올 네. 5월 이제 불과 한 두 달 네. 한 두 달도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카톡방이 있었던 시점은 카톡방에 대화가 오간 시점은 지난해 5월 말 그 네. 정도죠? 그렇죠. 예, 6월경. 5월 말, 6월경인데 왜냐하면 이제 날짜를 그때 5월 네. 하순하고 6월 초 네, 두 6월 개를 초에. 제시했으니까 아마 5월 정도로 카톡방이 그때 시점이 그런데 자 그때는 김기현 변호사는 박정원 변호인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이 사건이 터지기도 전 터지기도 전입니다. 심지어 터지기도 전이에요. 자. 그 안타깝지만 이제 예. 순직 해병이 순직하신 날이 7월 19일인데 예, 예. 항명 사태가 벌어진 건 8월 2일이고요. 맞습니다. 이첩이 예. 보류된 건 7월 31일이에요. 네. 마치 이거는 말이죠. 대통령 경로를 자기 항명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그 말이 떠올라요. 맞아요. 예, 아니, 예, 예. 항명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음. 변명거리를 미리 만든다? 아직 뭐 사건이 터지지도 않아요. 순직 해병이 아직 돌아가시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공작 정치를 한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카톡만 보고 그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혹 제기에 앞서서 꼭 제가 그분들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게 의혹 제기인지 뭐 조작됐는지는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그리고 800, 7079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웃기잖아요. 지금도 어떤 그 뭐 김건희 여사의 로비가 있었냐, 뭐를 통한 로비가 있었냐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 다 이게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규명할 수 있는 지금 결정적 그게 있어요. 7070이 누가 썼던 것만 밝혀주면 일단은 큰 의혹은 하나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요. 지금 7070이라는 게 이미 폐쇄된 번호 같은데 여전히 그걸 누가 썼는지조차도 공개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야 그거 뭐 5층에 김건희 여사가 쓴 거 아니야? 그럼 왜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그 이첩보리 직후에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하고 국방장관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첩보리를 했지?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 증폭되고 그래서 지금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혹까지 있냐면 8월 2일 날 3번 통화한 거 국방장관과 또 차관과 또 3번 통화한 거 또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또 전화한 거 이것도 누가 아느냐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 없고 그 지금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누구에 전화했는지 왜 전화를 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심지어 신범철 그 국방차관은요 입법청문회에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엔 모른 척을 하다가 그 8월 2일 통화는 회수와 관련된 통화였죠라고 했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변명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게 10초 통화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더 있어요, 더. 8월 2일 날 16시 25분 통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선 통화가 신범철 차관과 긴 통화가 있다고요. 꽤 긴 통화가. 6분인지 8분이지 굉장히 긴 통화가 있습니다. 충분히 지침을 내릴 만한 시간대죠. 그리고 그거는 아마 이제 그때 장관이 네.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저기 우즈베키스탄 출장 가 있으니까 아마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그죠? 대통령하고 직접 지시를 주고받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기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임 테이블 작성해 보면요. 네, 다 나오죠. 그 시간대가 네. 그 수사와 관련돼서 모여 있을 때라니까요. 13시 30분에 8월 2일 13시 30분에 국방차관 주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국가인권위원회 그 조사 결과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 법무관리관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유재현도 13시 50분에 자기가 노기호 수사부장한테 전화할 때 옆에 검찰단장이 있었다. 왜? 회의하려고 수집했으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최소한 13시 30분부터 13시 50분까지 이어진 회의가 있었고요. 네. 그 회의 중간인지 시작 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과 전화하면서 8분을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신범철 차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죠. 수사 관련된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미 장관으로부터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이미 지침을 받아서 그냥 회의 별로 안 하고 해산했다. 그 회의는 안 하고 대통령과 8분간 통화만 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그걸 믿지요.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차관이 대통령과 8분 통화한 이후에 급속히 수사가 개시됐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조금 지나 한 2시간 지나서 기록 회수와 해병대 사령관 수사를 위해서 검찰단이 급파됩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그렇게 우연으로 믿고 싶은 분들은 우연으로 믿겠지요. 그러나 합리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왜 선우가 자 급파된 다음에 대통령과 통화했으면 그걸 오해하지 않죠. 급파 전에 대통령과 긴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해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회수와 관련된 했다고 활짝 놀라가지고 지금 해명인지 뭔지 주워 담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전화는 기록 회수와 박 단장에 대해서 린치를 가하라. 저는 박 단장이 아니라 그건 김기한 사령관을 염두에 둔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생각해요. 포함해서 다 조사해봐. 물론 국방장관이나 안보실 2차장은 열심히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다음에 이게 해병대 사령관이 주도한 게 아니고 박정훈 대령이 주도했다라고 보고를 했겠지만 의심 많고 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해병대 1기 대령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입장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을 어떻게 의혹에서 풀어줍니까? 조사를 해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단을 시켜서 엄격하게 조사, 강도 높게 조사해봐. 그러니까 검찰단장이 그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해병대 사령관을 직접 집무실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그 위병소에 나타나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해병대 사령관이 검찰단이 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자기 위병소에 누군가 도착해가지고 위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검찰단에서 사령관님 만나러 왔다. 이런 지경인데 이게 대통령의 엄명 없이 알아서 자체 판단해서 검찰단장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군의 조직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중령 하나도 윗사람의 지시 없이 조사하기가 힘든 게 우리 군 내부의 구조라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삼성 장군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